공기 중에도 미세먼지도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중금속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장에서 1차적으로 해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간에서 2차적으로 해독하면 깔끔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제 환자도 128kg였는데 78kg 정도로 빠졌어요. 50kg 빠졌는데 매일 먹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 우리가 해독해야 된다는 말을 꽤 하거든요. 해독이라는 게 뭘까요? 예. 제가 그럼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의사지 않습니까? 제가 학회 가서 제목을 발표할 때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의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해독이 우리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톡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난 참 아쉽다. 디톡스를 한국말로 하면 해독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해독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거부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간에서도 디톡시피케이션이라는 간의 해독 단계가 정확하게 2단계가 있어요. 해독이란 말이 싫은 것 뿐이지 우린 이미 해독을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의사로서. 저는 그 해독이란 말을 좀 대중화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기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해독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다 걸러낼 수 있으면 되죠. 우리 암호 풀 때도 해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해결 방법을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도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중금속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장에서 1차적으로 해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간에서 2차적으로 해독하면 깔끔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해독이고 독을 없앤다는 게 사실은 해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몸에 독이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땐 독이 아니지만 오래 머물면 독소가 됩니다. 그게 음식물 쓰레기랑 똑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음식은 쓰레기가 아니죠. 내일 모레쯤 나갈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변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우리 몸의 환경에 따라 변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독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들어와서 변질이 될 수 있거든요. 변질된 놈이 못 나가면 내 몸을 공격하면 염증되고 통증되고 암 될 수 있다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독해서 내 몸에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해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독소는 왜 쌓이는 겁니까?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이 내가 부족하거나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쓰레기 왜 많이 쌓입니까? 많이 갖고 오거나 내가 안 치우거나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능력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처리하는 기사분이나 도우미분이 같이 들어가면 나는 좀 쉬어도 되니까. 그럼 그 해독하는 물질이 뭐냐? 이걸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해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네. 해독과 다이어트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죠? 제가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 이 해독 주스를 먹고 제가 16kg이 빠져서 다이어트가 돼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어머님이 주신 해독 주스를 가지고 그것도 먹기는 6개월을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변하고 6개월 딱 지나서 그 한 달 동안 빠진 게 16kg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다가 예. 한꺼번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2, 4, 6, 8, 10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딱 참았다가 빠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몸의 세포 주기가 25일에서 30일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번 변할 때 내 몸의 부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교체하는 데는 단계가 3개월이나 6개월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급하니까 다이어트하면 그냥 굶어버리잖아요. 다이어트는 해독이랑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지방의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는 90%는 지방의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들러붙어 있기 쉽기 때문인데 해독을 통해서 그런 물질들이 나가면 독소가 있을 자리도 없고 지방이 쌓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해독은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단 조절 안 먹고 내지는 운동 이것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는 그 서재걸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도 인테리어 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쓰레기 치우고 인테리어 하는 게 맞죠. 쓰레기 두고 여기 인테리어 해봐야 이거 안 되죠. 똑같습니다. 제 환자도 128kg였는데 78kg 정도로 빠졌어요. 50kg 빠졌는데 남자분이신데 치주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염증이 있는데 발치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치과에서. 근데 저한테 왔는데 그러면 발치보다 염증을 없애는 걸 먼저 하자. 일단은 해독을 하고 한번 보자 했더니 해독이 되고 염증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128kg가 오늘 몇 개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이 빠지지는 않겠죠. 순서가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약을 하거나 하면서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독소를 빼고 독소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단 조절이나 그렇죠. 운동도 운동을 하고. 네네. 병행하는 거는 맞지만
순서는 독소를 빼는 게 먼저지 바로 안 먹거나 바로 엄청 달리거나 이 둘 다 안 좋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기간이야 이래서 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또 엄청 먹고 또 다이어트하고 술 먹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건 젊을 때는 업앤다운으로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상처를 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가 완벽한 제자리가 안 됩니다.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원자리가 안 된다고요. 혈관이든 어디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루틴으로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먼저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해야죠. 그러면 독소를 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독소가 빠지는 곳이 사람은 소변, 대변, 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안 먹은 사람은 물 마셔서 소변이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이 포함되어 있는 소변을 봐야 아 이분 물이 충분하구나 되죠. 근데 소변으로는 약하죠. 대변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로 빠져나가는 길에 많은 걸 실어 담아서 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거에서 결정나는 게 많죠. 그래서 대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 찌꺼기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주고 두 번째는 그 독소 제거를 간도 하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이 독소 제거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간은 장소고 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 어떤 물질들이 일을 하겠죠. 그 물질이 또 채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꼭 먹어야 됩니다. 간하고 장을 위해서 다 채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드신 게 해독 주스입니다. 이 해독 주스를 좀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해독 주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열을 가하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 통해서 이 주스를 먹어서 좋아졌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삶아 갈아서 입자를 쪼개서 이유식처럼, 이유식 잘 아시죠? 예, 이유식처럼 유동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죽처럼 그렇게 먹어서 즙을 내서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건더기를 다 쪼개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염작용이나 이런 게 훨씬 크더라. 항산화 작용도 크고 비타민C는 좀 열에 파괴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를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6가지를 일단은 충분히 흡수하는 흡수율이 18배나 되니까 생채소에 비해서 삶아 갈아서 먹었을 때 두 번째는 이 해독 주스 나오기 전까지 이 6가지를 매일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매일 먹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6가지를 꾸준하게 먹었을 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는 지금 워낙 유명하죠. 유방암이든 다른 암에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매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6가지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간 해독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도 이 6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 6가지 음식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나요? 비율은 원래는 1대1대1대1대1입니다. 6가지가. 근데 먹기가 힘들어서 비율을 높였을 때는 사과나 바나나 비율을 2로 하고 나머지를 1로 해서 먹어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고 그 정도 비율까지는 괜찮고 그게 100cc나 200cc 정도 한 잔에 30에서 8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카페 라떼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술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먹는 게 좋고 만약에 그래도 술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술은 위에서 벌써 흡수가 되거든요. 음식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만 빨리 흡수가 되니까 술 드시기 전에 이 해독 주스를 미리 한두 시간 전에 먹으면 이 혈관에서 그래도 같이 만나서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술을 마셔야 되시는 분이라면 해독 주스를 먹고 술을 먹고 술 마시고 난 뒤에도 해독 주스를 한 잔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해독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려면 해독 주스. 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삶아서 갈아서 먹잖아요. 네네. 유동식처럼. 그러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너무 빨라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험도 해봤고 했는데 문제는 4가지는 채소고 사과, 바나나만 과일이에요. 예, 그래서 4가지의 채소의 당 지수하고 사과, 바나나의 당 지수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실제 당 지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먹는 거는 당뇨에 큰 지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착즙을 해서 과당만 뽑아서 그 국물을 먹을 때는 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저는 전체를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 바나나를 빼서 드셔도 됩니다. 환자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은 크게 얘가 올리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독 주스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주의할 부는 없을까요? 근데 큰 주의는 필요는 없는데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3끼 중에 1끼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해독 주스만 먹어서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뭔가 배고프고 허기진데 뭘 먹고 싶다 할 때는 해독 주스 한 잔 더 드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한 끼 정도 대체는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나 아니면 뭐 입이 심심할 때 정도는 드셔도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은 하루에 2번 이상 먹어도 된다? 그럼요. 한 번 기준이 100에서 200ml입니다. 예, 그래서 한 400이나 500 예, 그렇게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이어트를 살을 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진짜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려면 해독이 우선돼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안 좋은 독소를 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면 이쁘게 건강하게 안 아프게 다이어트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